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관리팀 위주 프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독서 토론 책 소개를 앞두고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평소 일상에서 쉽게 관심을 가지기 힘들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과학 분야에 대한 서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책 제목은 과학자도 모르는 위험한 과학기술, 원제는 더 다크 사이드 오브 테크놀로지로 제목처럼 기술의 어두운 이면을 살펴보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적 상황,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고찰해보는 책입니다. 저자인 피터 타운샌드는 영국에서 연구 분야의 명문으로 이름난 서세스 대학 공대 명예교수이자 8개국 15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실험 물리학자로 그는 500여 편이 넘는 저서와 논문에서 항상 과학에 왜 철학이 필요한지, 왜 과학 발전이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지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저서는 그간 저자의 이러한 주장을 현대 인류 생활상 및 문화 전방위에 걸쳐 검증해보는 실험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책은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총 14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챕터별로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술이 진보하면 인류의 생존율이 올라가는지, 문명이 진짜 자연재해를 이겨왔는지, 과학이 우리를 계속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발전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내용들입니다. 책 페이지 수도 480페이지가량이고 또 과학기술을 주제로 풀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책을 펼 때만 해도 독서 난이도가 꽤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미 뉴스나 영화 등에서 한 번씩은 봤을 법한 내용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술해서 생각보다 쉽게 익혔습니다. 이 중 제가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지나치게 그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수반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태양의 흑점 폭발에 따른 전자기기 개통의 마비를 들고 있는데요. 1921년 대폭발 당시 미국의 사고 사례를 보면 지금처럼 통합 전산 시스템이나 발전망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압으로 인한 화재, 철도 신호 장비 파손에 따른 사고, 전신 교환원의 감전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1921년도와 같은 대폭발이 발생한다면 1차적으로 우주상에 노출되어 있는 각종 통신 이성이 파괴됨에 따라 핸드폰, GPS 등이 마비될 것이고 이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2차적으로 높은 효율을 추구함에 따라 전력 및 통신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전자기파가 직접적으로 각종 설비를 강타하면 이 중 한 부분만 정지가 돼도 전체 연결망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흑점 폭발 사례는 아니지만 2010년 대일본 지진 당시 전력망이 파손됨에 따라 원자로의 열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수소 폭발로까지 이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기술은 상업적인 목적을 제일 염두에 두고 오로지 우리에게 이롭고 유리한 면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이 우리 자연환경과 접촉할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속고가 부족하거나 아예 염두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염소 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냉매로 사용되던 프레온가스인데요. 지금은 국가 간 협약으로 2010년부터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한 상태지만 처음 등장한 1921년도부터 이미 수십 년간 제작된 냉장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자연 방출된 프레온가스는 대기 성층권까지 도달한 뒤 자외선을 만나 분해되는 과정에서 염소를 배출했고 전체 대기 성분에 비하면 극소량에 불과한 수백만 톤의 프레온가스 때문에 지금도 우주상의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지구 생명체를 지켜주는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발전은 과연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영화 다이하드4 같은 경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 더 뛰어난 기술을 지닌 테러리스트에게 악용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실제로 각종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범죄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대두될 때마다 금전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추산할 경우 전체 인구수의 10에서 2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년층의 사회적 소외 측면에서 급속한 정보화 시대로의 이관은 이들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발달 속도보다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며 이를 개개인이 습득하는 시간도 경제적, 신체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책 말미에서 저자는 과학 발전이 가져온 기술적 이점이나 최근 과학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세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구수 조절이나 잉여 식량 분배 방안 등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며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과학기술의 여러 단면 중 경제적 측면만 중요시되고 있는 세태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이 불러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 함께 논의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특성은 상호 존중적이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정복욕이나 권력 지향적인 속성에 따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이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인지적 수준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공동체적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즉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전 지구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과학적 부작용에 대한 고민과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사람들 개개인이 하는 것에서부터 좀 더 나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해보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